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육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후유장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에는 눈으로 보이는 장애가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중맞을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장애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죠? 누가 교통사고 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나의 잘못이 없어도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후유장애가 남지 않아야만 향후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큰 사고가 나게 된다면 장애가 남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자, 눈으로 보이는 장애라는 것은 첫 번째로 뼈가 골절이 된다든가 그 골절된 것을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부상이 심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뇌출혈로 수술을 하거나 또 요즘에는 그 뇌출혈이 있었어도 약으로 말리는 그런 치료법이 생겼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척추가 부러져서 압박골절이 생겨서 고정수술을 했다든가 또 네 번째는 무릎의 그 전방이나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또 수술을 했다든가 또 하지 않고 보존 치료를 했다든가 이런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병원 선택을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87번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치료를 하는 도중에라도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소송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협상으로 가야 할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의 소견서도 준비해야 되겠고 진료 기록도 중요하므로 의사와 진료 상담 시에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이야기는 의사에게 하지 않는 그런 요령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장애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특히 뼈의 골절 등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 몸이 완전히 완쾌된 후에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대응이 늦어진다는 것이죠. 그동안 환자들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면 처음에는 수술 부위가 어마어마한 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초기죠. 뼛속에다가 고정심도 들어가고 또 고정 나사도 몇 개씩 박혀 있고 해서 아주 큰 부상이라고 누구나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의 몸은 아주 신비하게도 원래대로 회복하려는 노력을 엄청 하게 되는 것입니다. 뼈가 붓고 몸속으로 들어갔던 쇠붙이죠. 나사나 핀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많이 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와 화장실 갔다 오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가 남는다면 보험회사와 협상하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역시 소송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소송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좀 더 부지런스럽게 움직여서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신체 감정을 받는 그런 기술적인 타이밍도 중요하므로 피해자를 대신해줄 그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눈에 보이는 장애는 보험회사와 다툼이 적은 편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남는 경우는 보험회사와의 치열한 싸움이 언제나 동반이 된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과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요 근래 말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병명입니다. 교통사고 이전에는 아픈 적도 없었고 치료를 받으러 다닌 적도 없었는데 병원에서 정밀검사하고 판독 결과가 나와서 의사가 판독 결과를 보고 대부분 퇴행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한술 더 떠서 이거 기항증이므로 장애를 인정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하라고 하고 보험회사는 수술을 지급보증 잘 안 해주려고 하고 교통사고 후에 아프게 된 것인데 좀 답답한 것입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교통사고 피해자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그런 상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대의 흐름도 중요하므로 현재의 보험회사 입장을 보면 추간판 탈출증과 회전근개 파열은 기왕증과 사고의 기여도 싸움으로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어차피 일반 엑스레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그런 병명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병명으로 이 병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꼭 MRI 촬영을 하고 난 후에 의사들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디스크의 진단을 알 수 없었기에 의사들은 염좌 상태로 진단을 발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정보도 있어야 하겠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보험회사로부터 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동안 제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영상 참고하시고 보험사와 잘 협상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자, 다음은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 문제죠. 어깨 관절은 아마도 인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관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깨에는 여러 가닥의 인대가 있는데요. 인대 손상이 퇴행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고 통증이 지속되니까 정밀검사를 했을 것이고 또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을 받았을 것이고요. 추간판 탈출증과 비슷하게 보험회사와의 생각 차이는 존재할 것이므로 사고와의 연관성 관계를 첫 번째로 의사와 잘 상의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사고로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도 필수적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장애, 즉 정밀 검사 후에 진단화되는 병명인 추간판 탈출증과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자주 접하게 되는 병명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준비하는데 피해자들이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도 내 편이 아니고 병원도 내 편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더욱더 내 편이 아니라면 어느 전문가이건 내 편을 하나쯤은 만들어 놔야만 살벌한 보험회사 직원과의 싸움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설명을 아주 쉽게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영상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 TV였습니다.